자, 이게 연방 최신의 뉴탭 전용 건담이랬규. 지크지온! 초밥 아머. 헤헤헤. 지크지온! 잠깐만. 지크지온! 지크지온! 아이씨, 더러운 지온 놈들아. 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요즘 로봇 피규어 업계 트렌드는 존재감 있는 크기와 합금, 무게, 그리고 놀라운 가격으로 시장을 무섭게 공략하고 있는 저 대륙발 로봇들이 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통의 강자 일본 반다이의 로봇 완성품 피규어는요, 특히 국내에서 여기저기 여기 두들겨 맞고 다니기 일상인데요. 크기가 작다, 합금 아낀다, QC가 별로다 등등에다가 K패치, 코리아 패치된 가격만 떴다 하면은 모두들 한마음으로 실망의 목소리를 남기는 까는 그런 모습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반다이의 완성품은 계속 그렇게 가성비 안 좋은, QC가 안 좋은, 사면 돈 아까운 것으로 남아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지도 모르지만요. 와, 근데 이렇게 나와주면은 진짜 할 말이 없지. 제 아무리 크고 무겁고 QC가 좋고 가성비가 좋아도 좋아봤자 결국 촉수 모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극한의 디자인과 디테일 앞에서는 깨갱하게 되더라. 바로 반다이 메탈 빌드 캠퍼. 저는 이 제품을요, 역대 최고의 메탈 빌드, 아니 역대 최고의 반다이 로봇 피규어 중 하나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키 진심으로 비싼데 비싼 값을 했던 메탈 빌드 캠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정겨운 반다이 혼앱 카톤 박스 메탈 빌드 캠퍼는 빠르게 열어서 따끈따끈한 비닐을 날려보면요, 스탠다드한 사이즈의 메탈 빌드 패키지, 금방이라도 체인마인을 꺼내서 휘두를 듯한 캠퍼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측면에서는 큰 선생 앵글에서의 캠퍼, 반대쪽은 남자의 매력적인 뒤태, 아래쪽은 캠퍼의 상체, 사이클롭스의 마크, 뒷면에서는요, 캠퍼의 기체 설명과 함께 여러 각종 액션샷을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2단 구성에 액세서리는 잠깐 내려두고요, 제품 매뉴얼, 기본적인 제품 구성과 가동 포인트, 무장 등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필요 없다.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스티로폼 안쪽으로 곱게 쌓여진 캠퍼. 여기서 벌써 느낌이 팍 옵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쁘다, 이뻐. 옆으로는 베이스와 베이스 기둥 조인트, 저공비행 연출용 스탠드 파츠가 들어있고요. 본격적으로 액세서리, 2개의 안테나, 가동형과 고정형. 원작에선 없었지만 히트호크가 오픈모드, 온모드 총 4개가 들어있고요. 샷건이 2개, 자이언트 바주카 2개, 슈트룸 파우스트 2개, 2개의 빔사벨 자루와 클리어 파츠 둘, 또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체인마인, 오리지널 체인마인 렉, 바주카용 아미 또 2개, 추가 손파츠가 총 6개 들어있고요. 히트호크와 슈트룸 파우스트용 조인트, 조인트 바인더 2개까지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기본 세팅은요, 캠퍼 세우고 이 2개의 두부 안테나 중에서 선택해서 머리 위로 끼워주고, 바주카용 암, 이런 형태로 접어주고 끼워준다. 다음은 자이언트 바주카를 보시면 2군데에서 장착할 수 있거든요. 위와 아래, 취향에 맞춰서 홈에 맞춰 끼워주면 된다. 벌리고 홈에 맞춰서 끼워준다. 다음은 오리지널 무장인 체인마인 락을 해제해서 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인마인을 보시면요, 뒤쪽으로 이런 돌기가 있어요. 이걸 체인마인 렉 안쪽 거치대움에 맞춰서 끼우고 계속 끼워줍니다. 끝에서 방향 틀어서 또 쭉 끼워주고, 요 끝에서 연장 체인마인을 끼워준 다음에 돌려서 끼워주기, 끝에서 잘 조정해서 끼워주면은 체인마인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딱 맞추려면 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끼우는 홈이 양쪽으로 좀 길다 보니 살짝 조정이 되는 거죠. 뜨는 곳이 있기도 한데 적당히 잘 맞춰서 조정하면은 맞는 지점이 생기고요. 좀 힘들다 싶다면 그냥 이 락, 결합력으로 고정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 이 끝에 조인트를 살짝 내려서 등에 부스터 사이로 끼워주면 되고요. 다음 다리 쪽을 보시면은 여기 둥근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손톱으로 빼보면 하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조인트를 써서 이 슈트롬 파우스트라던가의 추가 무장을 끼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조인트를 2개 한꺼번에 끼울 수 있는
바인더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끼우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조인트가 다르구나.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보면 그래도 시원하지 않은데. 아무튼 반대쪽도 커버 빼고 조인트 연결. 이번엔 히트호크를 2개 풀로 끼워줍니다. 이게 위치가 이게 뭔가 접합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팅해주면은 샷건 제외 모빌 쇼트 캠퍼 기본 구성 완성입니다. 자, 이게 정말로 딱 보면요, 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이쁘다, 이뻐요, 이뻐 진짜. 디자인과 색감, 디테일이 거의 그냥 미친 수준이에요. 진짜. 일단 크기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HG급 로보톤 캠퍼와 비교하면 이런 모습. 하는 김에 그거 있죠? 그거 그 모쇼 사이클롭스 매니악이었나? 아무튼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 차를 보여줍니다. 자, 뭐 이렇게 비교 도마에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보톤은 그야말로 딱 그 원작 90년대 아니 89년 애니메이션의 그 모습,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름도 뭐 약자는 틀리지만 아니메 라인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메탈 빌드는 정말 영리한 게 그 아웃라인, 그러니까 디자인의 기본 원형은요, 로보톤처럼 원작을 정말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형태에서만큼은 정말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로보톤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크기, 무게감, 사출색, 그리고 무엇보다 디테일, 그걸 업그레이드한 게 메탈 빌드인데요, 이 디테일의 밀도로 따지자면 거의 뭐 한 100배 정도는 올려둔 그런 느낌이라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도 좀 민망합니다. 상점 벽해가 더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모쇼 사이클롭스, 모쇼 캠퍼, 이 제품 본래는 많은 분들께 인기가 굉장했던 제품인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가베땡, 버스터 땡땡 등등 모쇼가 어둠의 길을 걷던 시절의 제품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쇼 퀄리티의 근간이 된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더 크고 더 무거워요. 근데 끝. 프로포션, 색감, 외장 디테일 등에 있어서는 미안하지만 급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만 봤을 때는 그래, 반딱반딱하고 미스도 없고 크고 무겁고 괜찮았거든요. 좋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 실제로 반다이보다 대륙제가 더 나은 이유로 근거로 종종 꼽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진짜 합금 완성품으로 나온 메탈 빌드 캠퍼와 이 둘을 비교해보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얼굴 천재 옆에 가면은 얘기가 다르구나. 역체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뭐 햄버거랑 비교하자면요, 크고 쿠폰도 많이 뿌려서 저렴하기도 한데 먹을만도 한 버거킹, 그리고 얘는 쉐이크쉑, 뭐 아니면은 비슷하게 작고 비싼 수제버거 등등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작고 비싸지만 그만큼 퀄리티를 중요하는 분들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음식 먹을 때 항상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이렇게 가성비를 중요하신 분들, 아니면 뭐 버거킹이 더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가치가 그만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메탈빌드 캠퍼의 퀄리티는요, 굳이 다른 회사랑 비교하지 않아도, 제가 그래도 반다이 웬만한 메탈빌드 다 접해보고, 반다이 뭐 메탈 스트럭처, DX 초합금 등등 그런데도 단언컨대 이 캠퍼만큼 이견이 없을 정도의 프로포션, 외장 표면의 섬세한 디테일의 밀도, 멋진 색감을 전해준 반다이 완성품은 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프로 도색작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 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놀랐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뭐 잘 안 나오고 QC도 좀 그래야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 반다이는 역시 씹어야 제맛이지 하시면서 조회수도 올라갈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진짜 잘 나왔는데, 진짜 이 정도씩만 나와도 진짜 코리아 패치 가격 인정할 수 있겠다. 그건 아닌가?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좀 더 섬세하게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헤드. 진짜 디테일이 몇 개야. 일단 이 블루가 3톤인데요, 사출색 장난 같은 거 일절 없고 정말 중후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컬러 틀린 거 보이시죠? 페인팅은 기본적으로 살짝 펄이 들어있는데 화이트도 아니고 과하지 않아서 뭔가 밤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기체라는 느낌도 들고요.
옐로우 살짝 뭉쳐 보이지만은 사이즈 감안하면 별거 아니고 작은 패널 라인들, 클리어 모노아이의 주변 디테일, 머리 쪽으로 구멍 속의 건메탈 페인팅은 진짜로 별개의 파츠를 붙이고 있어서 리얼함을 높이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깨알 같은 사이클롭스 마킹, 가동형 안테나도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이 헤드 살짝 위쪽에서 보셔도 와, 이 패널 라인에 이 조그만 데까지 레드 칠해놓은 부분, 뒤통수 이런 데도 속에 건메탈 표현, 와, 이건 진짜 거의 미쳤다. 목 쪽, 머리와 몸통 사이의 메카닉 디테일도 굉장히 리얼합니다. 메탈의 동력선에 목 커버와 목의 표현, 볼에서 이어진 옐로우 포인트, 주변에도 다른 컬러로 블루를 칠하고 있어요. 어깨 쪽으로 이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칠하고 있고 볼륨감 있게 튀어나온 흉부, 굉장히 메카닉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라인이죠. 와, 어떻게 이런 라인을 만들지? 더 커진 옐로우 버니어에 3톤 블루, 양쪽 다. 이쪽 아래로 튀어나온 부분도 다 짙게 칠하고 있고요. 사이 메카닉 디테일에도 패널 라인이 섬세합니다. 마킹, 허리 쪽으로 동력 파이프 같은 이 부분은 살짝 연질이고요. 여기도 건메탈에 레드에 실버 해서 뒤쪽 버니어까지 이어져 있는 디테일이 리얼합니다. 어깨 쪽을 보면은 와, 이 장갑, 모서리 측면 표현에 큼지막한 메탈, 어깨에도 다양한 디테일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이 장갑 볼륨감에 스파이크, 도 살짝 둘러싼 이 표현까지 예술입니다. 또 이쪽은 화이트 스트라이프에 메탈 벨벳 표현까지, 둥근 버니어 안쪽으로 옐로우, 오렌지, 명암 표현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와, 이 모서리 마감이 진짜 와. 반대편은 스파이크 없이 비대칭 디자인. 이 어깨만 봐도요, 야마토라던가 그런 스페이스 크래프트 디자인 냄새가 납니다. 팔의 상박은 짧게 펄 그레이의 블루 장갑 조화, 메탈릭 관절의 이 안쪽 표현까지. 와, 이게 메탈 빌드죠. 또 볼륨감 있는 하박, 장갑 표면의 광택도 컬러마다 다르고요. 안쪽으로 층진 표현, 둥근 디테일, 측면에 무장을 달 수 있는 하드 포인트. 손목도 보시면요, 야, 이거 끝까지 디테일하게 칠해두고 있어요. 손바닥, 손등의 장갑, 그리고 등짝을 보자. 강력해 보이는 스러스터가 있는 부분이죠. 위쪽의 패널 라인과 살짝 보이는 메탈, 그리고 마킹, 아머의 홈들, 이쪽의 스러스터, 버니어는요, 특히 아래에서 내부 디테일을 보시면은 야, 옐로우의 먹선, 명암도 들어있고요. 안쪽으로 메탈릭 컬러의 레드, 펄 등등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엉덩이도 빠방하게. 와, 이런 라인이 스포츠카 뒤태를 보는 것 같아요. 이쪽도 버니어 표현, 측면에서 보면요, 와, 여기도 볼륨감. 이건 또 골반, 보통 사이드 스커트죠. 여기도 버니어와 홀의 표현, 그리고 이 장갑이 겹겹이 층져 있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렇게 장갑 틈 사이도 보면요, 진짜 메탈이 채우고 있고, 중앙 마킹에 아래 옐로우, 건메탈 라인 표현, 무릎은 짙은 블루에 또 양각 메탈릭 표현, 작은 레드가 포인트를 또 주고 있어요. 역시 섬세한 표현에 장갑과 장갑 사이의 경계, 또 리얼한 인상을 줍니다. 뒤에서 보시면요, 와, 든든해 보이는 메탈에 관절도 디테일이 층져 있고요. 역시 종아리 쪽 여러 패턴 장식들. 이 디테일 보면은 진짜 뭔가 집요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종아리 아래로는 투톤 블루에 와, 이런 부분, 이런 사이사이 메카닉 디테일, 작은데 유광으로 또 눈에 띄게 만들어 놨죠. 옆쪽으로 또 거대한 버니어의 표현, 그 주변으로도 그냥 양각의 패널 블루의 작은 음각, 종아리 전면 위쪽에도 이렇게 별도 파츠가 들어간 디테일이 있습니다. 와, 이 라인 진짜 예술이다. 뒤쪽도 디테일에 종아리 아래쪽 부분도 홈과 버니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이 발바닥, 메탈로 널쩍하게 깔린 이 발바닥 안쪽 버니어까지 머리부터 디자인 패턴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발톱 끝까지 표현들, 전면에서도 큰 발톱 2개 메탈이 보이고요. 중앙의 디테일,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 발목의 커버와 레드 포인트, 커버 사이로 또 내장 장갑 내부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작 지향 프로포션을 기반으로 그 내부 밀도, 디테일의 밀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테일이 좋다는 그 레벨이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잖아, 보통. 근데 그 수준을 꽤 넘어섰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가끔 보면 로봇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디자인 중에 이게 왜 여기 달렸지? 그러니까 왜 달렸는지 생각 안 하고 막 덕지덕지 외장을 달고 있다든가, 여기는 왜 쪼개진 거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쪼개놓고 패널 라인 막 쭉쭉 그려놓고,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라인이 됐나 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파워가 들어가나 보다.
뭐 그를 위해서 이런 라인들이 만들어졌나 보다 뭐 이런 당연히 과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진짜 따지고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리얼 로봇 특유의 그 리얼한 느낌, 뭔가 그럴듯한 있을 법한 납득이 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 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 제품의 가동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위, 아래. 오, 이게 뽑히네. 여기서는 이 목 아래에서 가동이 되는데요. 보시면 목이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상태에서는 윗부분 위주로, 뽑은 상태에서는 아랫부분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사실 이 관절이 뽑는다기보다는 신축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뽑고 움직인다가 아니라 그냥 움직이다 보면은 좀 더 움직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헤드, 좌우 기울이기는 이 정도로 약간 가능. 헤드 회전은 되는데요. 360도는 뭔가 걸리네. 불하다 하지 말자. 그리고 원작에서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안테나 전개 기믹, 가동형 안테나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이 커버가 위로 가동하면서 가동할 때 좀 응용해서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 모노아의 가동 기믹이 있는데요. 이 헬멧 앞부분을 위로 열 수 있습니다. 닫고 다시 위로. 이게 빠지네. 아무튼 이걸 위로 전개해 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노아의 위로 살짝 돌기가 있죠? 이걸 돌려주면 네, 좌우로 너무 작아. 이렇게 쭉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어깨는 앞으로 생각보다 꽤 돌출이 됩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또 비어있지도 않죠. 잠깐 비켜봐. 네, 이렇게 3중으로 레이어드된 둥근 관절이 앞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양쪽 어깨를 앞으로 기울이면 이런 모습. 어깨 아머는요, 땡기기. 네, 아머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 보시면 아머 연결 부위가 스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머랑 같이 돌리고 아머 끝에서는 저렇게 잡아주고 있어서 가동이 가능하다. 또 아머는 롤 가동도 가능하죠. 아머 안쪽의 디테일, 상태에서 팔 옆으로 가동은 이렇게 내 관절이 같이 돌아가죠. 같이 올라가서 90도 올려줄 수 있다. 실제 움직이면 저 안쪽에서 이 연결 부위는 플라스틱 같은데 실제로 빼보면 이쪽은 플라스틱, 이쪽은 메탈입니다. 하이브리드 연결이다. 네, 그리고 팔 앞으로 회전은 쭉. 네, 이렇게 심플하게 앞뒤 돌려줄 수 있습니다. 팔의 상박 회전 가능하고요. 하박은 안 되게 되네. 네, 하박의 회전도 가능. 팔꿈치 가동은요, 이쪽에서 따로 이중관절이 아니라 이 부분의 회전만으로도 쭉 팔을 맞닿게 굽혀줄 수 있습니다. 손목에서는 이 연결 부위가 통째로 앞뒤 가동, 약간 좌우 움직임, 그리고 손 자체는 회전이 가능하죠. 다음 허리의 가동은요, 잘 안 되게 생겼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연질이고 앞으로 뒤에서 보면 이야, 이것도 메탈이지? 네, 생각보다 신축 전개되면서 크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사이가 쭉 벌어지는 구조. 그리고 이거는 거의 커버 역할이구나. 그래서 허리 좌우의 회전 가능하고요. 리어 스커트의 버니어 파츠는 쭉쭉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버니어에도 기믹이 있는데요. 위아래 가동이 가능하고 이 버니어를 앞으로 잡아당겨서 커버 열고 얘까지 위로 살짝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커버 열고 잡아당겨서 들어준다. 버니어는 살짝 좌우로 롤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등 쪽의 버니어에도 가동 기믹이 있는데요. 살짝 나온다? 싶은 건 사실 또 기믹인데요. 이 커버를 열면 버니어가 돌출, 버니어를 밀면 커버가 닫히는 구조입니다. 커버를 열면 돌출, 다만 여기서 닫는다고 버니어가 들어가진 않아요. 누르면 닫힌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한 상태로 닫을 수도 있고, 이 버니어는 또 이렇게 살짝 회전이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 다시 한번. 네, 사이드 스커트의 버니어도 살짝 움직입니다. 양쪽 다 전후 좌우. 그리고 허벅지에는 빔사벨 수납 기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빔사벨을 넣는 건데 이거를 주유할 때처럼 탁 옆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로보토는 그냥 이게 빠졌었죠? 어디 갔어? 네, 열어주고 여기에 빔사벨 자루를 톡 끝까지 넣어서 다시 마개를 닫아줄 수 있다. 다시 열면요, 이거 어떻게 꺼냈지는 흔들자. 이렇게 꺼낼 수도 있지만 다 50만 원인데. 네, 기믹이 또 있습니다. 이 뒤에 레버가 있거든요. 아래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빔사벨을 꺼낼 수 있다. 양쪽 모두 동일한 기믹이 있어요. 자, 다음 다리 가동은 하나 둘 잠깐 올리고
야! 잠깐 이게 다일리가 그래 그렇지. 여기 확장 기믹이겠네. 네, 여기를 당기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네, 뭐 아까보단 좋아졌는데 디자인상 한계가 있다. 한 85도 정도 벌어지고요. 관절의 형태는 이런 모습. 메탈로 잘 만들고 있고 다리 앞으로 가동은 네, 아이고 무거워서 아무튼 하이킥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회전은 이 관절에서 좌우 롤 정도 가능하고요. 이게 디자인상 무릎 아머가 거의 허벅지 위치에 붙어 있거든요. 무릎의 가동은 이렇게. 이것도 디자인이 들어간 굵은 메탈에 보시면은 이렇게 1차로 종아리가 내려가면서 2차로 무릎 아머를 끌어당기면 연동해서 따라 들어온다. 이게 이중관절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 연동 기믹에 이중관절 아닌데 종아리도 이렇게 두꺼운데 90도 이상 딱 붙을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아리 뒤쪽이 열리고요. 앞은 고정. 여기서도 커버를 열어준 뒤에 살짝 위아래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당겨지진 않는다. 네, 그리고 발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아머 쪽 전개는 따로 없고 발 전체를 위, 아래. 이게 또 같이 움직이는구나. 위, 아래. 가동 가능하고 이 발바닥이 중앙에서 접혔다 폈다 하면서 발끝 쪽도 함께 살짝 움직입니다. 또 발목 안쪽으로는 나름이 잘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실린더 기믹이 또 있다. 네, 이렇게 누가 가동이 별로라고 했어? 다리의 좌우 벌리기를 제외하면요, 포징 이거저거 잘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시드 포즈 잡고 그럴 건 아니니까 걸리적거리는 부분도 딱히 없어요. 가동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개라든가 기믹이라든가 등등도 갖고 노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주세기 지원기체로서 충분히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다음 액세서리, 무장이 좀 많죠. 주무기인 샷건, 이 부분이 메탈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 장전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 뒷부분은 이게 빠져요. 이게 마감제만 뿌린 게 아니라 페인팅이었구나. 이 상태에서 그립한 뒤 다시 끼워주면 되고요. 이쪽을 보시면 돌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몸에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건담 핀판넬처럼 캠퍼 외모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자이언트 바주카. 끝쪽으로 디테일에 이 탄창 부분은 분리가 되고요. 손잡이 약간 가동. 앞쪽 포신의 디테일과 뒤쪽 깔끔하고 조준 스코프는 막혀있구나. 이런 모습이고 메탈 빌드에 새롭게 추가된 바주카 암은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좌우, 위아래. 관절 굽히기도 가능하고 돌리거나 등등. 그래서 바주카의 암이 작동하는 듯한 풍성한 액션을 더해줄 수 있죠. 또 메탈 빌드에 추가된 오리지널 체인마인 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체인마인 손잡이 등등부터 해서 조인트, 그리고 뭔가 마킹들이 들어간 데다가 크로싱 더 루비콘, 원작의 마킹, 끝에 이런 수치적인 표기 등등까지 살짝 원작의 그 밀바니 패턴 설정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체인마인이 수납된 이 모습 자체도 매력적입니다. 밀리터리 감성이 가득한 거죠.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도 하드 포인트가 여럿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무장들 슈투름 파우스트나 샷건, 히트호크까지 주렁주렁 매달아줄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이 아래를 보시면 살짝 나오거든요. 이거는 세울 때 쓰는 스탠드. 또 이쪽을 살짝 움직여서 응용해서 이 렉을 세워두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슈투름 파우스트의 디테일, 그린 투톤의 레드 마킹, 또 새롭게 추가된 히트호크는요, 같은 컬러 패턴의 메탈릭한 동력선. 이 날은 전개한 형태가 되면은 살짝 빛이 나는 표현을 페인팅으로 하고 있죠. 또 추가로 본체 하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무장들을 쭉 달아줄 수 있는데요. 마치 에이텐을 보는 것처럼 주렁주렁 원작부터 무장이 달리지만 메탈 빌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쪽에 무장을 2개씩 중간에 플레이트를 끼워서 달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도 좀 보셨지만 실제로 좀 만지다 보면요, 좀 결합력이 약하다 라는 건 주의해서 만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눈이 참 간사한 게 벌써 하나짜리가 좀 없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무장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서 노는 재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탠드는 이렇게 바닥에 캠퍼 형식 번호에 이 이미지가 그 도시 시가지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둥을 탁탁 세워주고 기대준 뒤
조인트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요. 기둥의 경우는 이 받침대 부분을 돌려서 당기고 다시 돌려서 라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도 그렇게 높아지진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끼워서 좀 더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행용 스탠드 파츠를 끼워서 허벅지 쪽을 받쳐준 뒤에 자세 좀 잡아주면 원작의 그 인상적이었던 저공비행 씬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가동은 이걸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뭐 이게 매뉴얼에서 장시간 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 메탈빌드 층계타 때와는 좀 다릅니다. 구정도 그때보다 낮고 아래 허벅지도 받쳐줘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저는 장기간 놓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에서 이 제품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 피규어를 평소 좋아하는 분들께요. 대륙의 투탑 기적, 모쇼와 CCS 토이즈. 크고 무겁고 그에 비해서 경이적인 가격대로 나오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라인업들입니다. 그리고 센티넬. 이제는 포지 플러스보다도 더 천재적인 설계와 디자인에다가 나름 무거워지고 커지고 튼튼해지고 있죠? 간지는 뭐 원래 원탑이고. 자, 그에 비해서 반다이는요. 업계 1등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QC, 크기, 가격, 가끔 또 멋지긴 멋져도 어딘가 부족해. 그렇다 보니까 어느샌가 절대 선이 돼버린 대륙의 기적이나 센티넬 등의 안티테제가 되었습니다. 별로여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반다이가 왜 업계 1등인지, 왜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지, 그것을 원작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리파인, 그리고 엄청난 밀도로 보여준 이 제품 메탈빌드 캠퍼. 점점 실망스러웠던 메탈빌드의 역습과도 같은 제품입니다. 자, 건담이 아니라서, 주인공 기체가 아니라서, 시드가 아니라서 아마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하지만 단연코 메탈빌드 역대, 반다이 역대 완성품 중에서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 진짜 뭐 있었지? 반다이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진짜 이 정도야? 7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